예,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화면이 다시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안 끊기죠, 이제? 안 끊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 끊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번에 이제 나눴던 얘기 말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약사님들, 제 뭐 지인분들, 또 후배분들, 뭐 이제 뭐 동료분들, 이제 약국 개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가끔 문의가 오기도 하고요. 또 뭐 약국을 구해달라, 뭐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없습니다. 요즘 자리가 워낙 없어서 쉽지는 않긴 하는데, 뭐 가끔 또 들어오면은 또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없어졌어요. 자리가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는 가끔 1년에 그래도 몇 개 자리가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준 적도 있고, 또 근무약사님들 또 소개를 시켜줘서 예, 또 약국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점점 없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매물이 이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약국 관련된 매물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매일 몇 통씩 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구인 구직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 이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고 예, 문자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일 옵니다. 예, 어디 지역에 예, 어떤 약국 자리가 있다. 그래서 연결해 줄 테니까 연락을 달라. 뭐 이런 문자들이 있고 매일 옵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를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문자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매일 오는 매일 오는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 들어오시는 분들 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만 좀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딜레이 있어요. 네네. 보이시죠? 네, 이런 문자가 맨날 옵니다. 예, 맨날 저의 핸드폰으로 날라오거든요. 볼까요? 강남구 내과 독점 약국 조제 2천. 조제 2천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제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제 건수가 2천이면은 되게 많죠. 아마 2천만 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제 건수가 2천인데 월 2천인지 뭐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뭐 2천이라는 숫자가 뭘 말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조제료로 보여지고요. 역세권, 도보 1분 거리 위치, 뭐 강남구에 있는 뭐 2호선 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피스텔 상권, 주변 경쟁 내과 경쟁 약국 없음 과연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처방 흡수율 90% 이상. 뭐 위에 병원이 있다거나 뭐 그렇겠죠. 1층에 약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측례 약국이거나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젊고 액티브한 2인 진료 전문의 원장님, 예, 뭐 젊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원장님들은 곧 이제 매년 하다가 은퇴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런 문구를 많이 넣습니다. 예, 젊은 아주 패기 넘치는 예,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본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많이 들어가고요. 겨우 만들어낸 강남구 귀한 자리. 그러니까 강남구에 워낙 뭐 상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또 이제 강남구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이 굉장히 많고 사람도 밀집돼 있고 그렇기는 한데 자리가 워낙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떠나서 강남구에서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밑줄까지 쳐져 있죠. 강남구 귀한 자리, 뭐 그리고 이제 확실한 처방, 확실한 수익. 뭐 이건 너무 뭐 좀 평범한, 예. 뭐고 뭐 권리금 형성 크게 볼 수 있는 거. 권리금이 없나요? 밑에 없군요. 예. 권리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권리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뭐 확실한 상권이 보장되어 있고 수익도 나고 뭐 조재료도 2천이고 뭐 하면 조재료가 2천이면 최소 권리금이 몇 억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권리금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확실하지 않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앞에다 물음표 찍혀 있잖아요. 물음표. 이 물음표가 뭐를 의미하는, 이 내용들이 모르겠다. 권리금 형성 크게 볼 수 있는 곳? 뭐 이런 뜻인가요? 하여튼 뭐 앞에다 물음표를 찍어 놨네요. 여기 희한하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가서 확인을 다 해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 과연 몇 개나 확실한 건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권리금이 없다. 임대료는 엄청 비싸네요. 570. 와, 이거 강남이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이니까 기본적으로 비싸죠. 보통 뭐 지방 같은 곳이 한 3, 400이라고 치면 강남은 뭐 기본 뭐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데여도 6, 700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증금은 뭐 얼마 안 하지만 임대료가 비싸다.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조재료가 2천이 나온다고 치죠. 월 2천이 나온다. 그럼 조재료라는 거는 이제 순수익이거든요. 이 수익에서 여기서 이제 인건비도 나가고 뭐 관리비도 나가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2천에서 월세 임대료 570을 빼면 한 1,400이죠. 1,400인데 혼자 못 하겠죠? 인건비 한 명 쓰면은 또 뭐 한 2, 300 나간다고 치고 또 관리비 또 나가겠죠?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원? 뭐 일반약 판매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가 뭐 독점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측약국일 확률이 높거든요. 또 강남은 워낙 1층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측약국이 많죠. 그러면은 일반약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그럼 거의 처방만 받는 수준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계산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뭐 일부 이제 1,000만 원이면 되게 많은 거 아니냐, 되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제 그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약 포장지도 있고요. 뭐 만약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시럽통도 나가야 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하는 비용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 비용만 해도 뭐 기본 한 1, 200은 나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쵸. 그러면은 또 이제 1,000만 원이 안 되죠. 뭐 8, 900, 7, 800 이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나가죠. 세금 많이 나가죠. 세금이 몇십 %를 뛰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세금 생각 안 하고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번다라고 치면 세금으로 한 못해도 한 20, 30%는 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진짜 순수익은 훨씬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약국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내 약국을 운영을 하지만 수익은 일반 회사원들의 연봉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다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수익이 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강남이고 또 뭐 역세권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또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권리금이 없다는 이 내용이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권리금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누가 이 약국 자리가 지금 만약에 형성이 돼서 있는데 권리금 없이 여기를 준다는 얘기는 이제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신규 자리라던가 뭐 기존에 하던 데가 이제 잘 안 돼서 뭐 다시 세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든가 뭐 그렇고요. 또 그런 게 권리금이 없다 하더라도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 뭐 새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인테리어비나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뭐 몇천 정도 들어가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조재료 얼마, 일반 매약 얼마, 그래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빼서 뭐 얼마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보고서는 사실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만 보고 이게 다 사실이면 진짜 좋은데 와 이런 대박자리 나한테 왔어 막 이런 이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락을 하게 되죠. 하게 돼서 또 미팅을 잡아서 직접 가보면은 아 뭐 사실은 어떻고 저쩌고 이게 뭐 이런 것만 해결되면은 이런 정도가 난다 이런 뭐 처방 조제료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 예 뭐 알겠다고 하고 또 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광고를 보고 몇 군데를 이제 발품을 팔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아, 힘들구나. 예, 약국이 좋은 자리가 별로 없구나. 다들 사기꾼들밖에 없구나. 뭐 이런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 맞죠. 뭐 어떤 매물이든지 땅도 그렇든 뭐 아파트도 그렇든 뭐 상가도 그렇든 발품을 팔아서 실제로 이제 상권을 보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파악해서 진짜 이 약국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발품을 파는 건 좋은데 이게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까 뭐 몇 달, 뭐 6개월, 뭐 1년까지 발품을 틈틈이 팔아서 매물을 보러 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치거든요. 그 정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아니니까 많이 좀 실망을 하시면서 아, 왜 나한테는 약국 자리가 없을까? 우리가 보통 이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많은 약국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약국은 없나? 뭐 이런 또 회의감이 빠지고 그렇죠. 네, 아까보다 몇 분 더 들어오셨고 질문이 좀 있나요? 실제로 상담받으면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진짜 저게 맞나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성 멘트가 다 사실이면 진짜 좋죠.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와서 얘기를 해보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매물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아 그거는 뭐 팔렸다고 다른 차 보여주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약국도.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사실은 아니다. 이제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남양주 약국이 나온 것도 좀 볼까요? 독점 약국이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없다는 얘기죠. 독점 약국 그리고 주거 밀집 구역 상권 독점 약국. 남양주에 뭐 그렇게 밀집할 만한 지역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냥 상가 이제 뭐 이런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가운데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는 뭐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신도시거나 뭐 그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조제료 1,000만 원, 일매 30만 원 이상 가능한 대로변 코너 약국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네요. 대로변 약국이라는 거죠. 안에 들어있거나 측약국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보이는 그런 약국이라는 거고요. 보증금 3,000에 임대료 200. 그렇죠. 이제 아까 강남보다 확실히 싸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제 그냥 1인 약국, 작은 약국 같은 경우는 뭐 2, 300, 3, 4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잘 되는데 비쌉니다. 1,000만 원도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데들도 지방이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이렇게 많은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편안한 처방 짧은 근무로 워라밸 최상. 요즘 이제 그 젊으신 약사님들 예전이랑 좀 달라졌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은 이제 공휴일 다 쉬고 야간 근무 안 하고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약국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약국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기 싫은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밤늦게까지 일하기 힘든 거죠. 싫으니까. 그리고 또 공휴일날은 쉬고 싶고. 또 이 약국도 제가 볼 때는 낮은 투자금으로 첫 개국 약사님께 적극 추천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험 삼아 한번 작은 약국을 해보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큰 약국을 하는 것보다는 1인 약국이나 좀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데를 해보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약국으로 또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해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이제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도 좀 있고 또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날 그런 수익이 생겨야 또 할 맛이 나는데 또 하면서 또 목돈을 조금 마련해야 또 좋은 약국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신도시에 형성된 약국에 들어갔는데 아직 뭐 단지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돼가지고 한 1년 동안 거의 손님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약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막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심장 질환이 걸리셔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다가 병 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데 한 1, 2년을 버텨야지 뭐 주변에 아파트도 형성이 되고 단지도 형성이 되면서 그때 사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선점을 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들어가서 내가 선점을 좀 한다는 취지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또 어떤 자금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뭐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 병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약국도 남양주에 있는 약국도 말이 뭐 주거 밀집 구역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뭐 잘 안 될 확률이 높고 또 병원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병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독점이라고 써 있는데 뭐가 독점이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병원이 하나도 없이 일반 약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런 약국이나 뭐 그럴 확률도 높고요. 없지 않습니까? 병원 정보가 전혀 없어요. 있어도 뭐 믿을까 말까 하는데 아예 병원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뭐 병원 자리가 있는데 병원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병원이 없이 일반 약으로만 뭐 해야 되는 상황. 뭐 조지를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근거가 없잖아요. 뭘로 1,000만 원을 뭐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월 1,000만 원이거든요. 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일매 30. 보통 일반 매약 같은 경우는 만약 하루에 30만 원 정도 판다라고 치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한 10을 곱해서 한 300 정도 수익이 생긴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은 일매 수익이 뭐 한 2, 300 정도 뭐 생기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일매 판 거 가지고 임대료 내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매가 한 30 정도 한다는 얘기는 그거죠. 임대료 내고 나머지 조제료 가지고 뭐 관리비 내고 인건비 있으면 인건비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약국이면.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한 순수익이 한 많아야 한 5, 600 뭐 이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나.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방 같은 경우는 월세는 좀 저렴하지만 그만큼 유동인구나 상권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작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방 알아볼 때랑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보통 방 알아보면 이제 뭐 원룸이냐 투룸이냐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얼마고 보증금 얼마고 또 뭐 안에 이제 빌트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옵션들을 또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되게 싸서 가봤는데 뷰가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되게 싸.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옥탑방이야. 뭐 이렇다든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장점들만 이제 광고를 하고 실제로 가보면 단점들이 더 많은 그런 약국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별론데 이게 약사님이 열심히 하시면 뭐 일반 약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능력이 되시면 잘 하시면 뭐 일반 약 잘 파시는 약사님들이 여기서 뭐 얼마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러면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현실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똑같은 비슷한 약 다 판매하는데 뭐 약사의 어떤 능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뭐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셨던 이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둔둔 남친님도 저번에 뵀던 분 같고요. 그때도 이제 아마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 같고요. 또 그 긍율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아이디가
낯선 거 보니까 오늘 처음 아마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님 같은 경우 실제로 문자 보고 상담 받으러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이런 문자를 보고 가본 적은 없고요. 주변에 이제 아시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약국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뭐 약국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십니다. 약사님 뭐 여기 자리가 있는데 뭐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면 뭐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볼 일이 없고요. 저도 이제 초반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연락들이 오면 가봤죠. 근데 아무리 뭐 예전에 알던 사이였어도 나름 친한 사이였어도 가보면 또 말이 바뀌거나 또 실제로 이제 전화상에서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최대한 좀 물어볼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래도 진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가본 적은 있는데 문자를 보고 가본 적은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락을 받고 가본 적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 제 초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가봤는데 여기 뭐 친척 형이 이제 뭐 건물을 줬는데 거기 약국 자리가 있다 와서 한번 봐라. 되게 좋다. 너한테 미리 연락을 좀 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봤죠.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러 갈 겸 갔었는데 뭐 역시나 뭐 워낙 좀 비싸고 또 뭐 병원도 아직 없고 병원이 계약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계약한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병원 들어올 때마다 또 막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그 상가 분양 금액도 다른 옆 상가들에 비해서 뭐 거의 한 1.5배, 2배 가깝게 비쌌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이제 뭐 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상가 분양하는 이제 정보를 그때도 좀 들었었는데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거의 뭐 몇 억씩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락이 잘 안 와서 가볼 기회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좀 다녔었죠. 남친님께서 질문을 좀 볼까요? 저번에 약사분들은 1인 1약국 같은데. 그쵸.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왔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제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그런 개념으로 또 아니면 또 주변에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저는 약국 잘 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잘하는 그런 약사가 아무래도 소개를 좀 받아서 또 그 사람도 어쨌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약사님이 뭐 어느 약사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주변에 하실 분들은 없는지 뭐 이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뭐 제가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저는 이미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뭐 갈아타는 좀 그런 개념에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네. 그래서 애초에 당연히 안 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약사 1학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온 것도 좀 있으면 볼까요? 거리두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은 모든 이제 뭐 요식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상권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국 매출이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아픈 사람이 좀 많아져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뭐 쉽게 뭐 감기약이라도
감기 환자라도 많아져야 이제 약의 매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거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또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감염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워낙 많은 감염병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병원에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처방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면 아무래도 약국 매출에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특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의 진료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 환자가 없는 거죠.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병원에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없고 그럼 당연히 약국에서 약 받으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약사님들 굉장히 계십니다. 과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매출에도 좀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빨리 돼야죠.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 분들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같이 약국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아픈 사람이 많아져야 수익이 좀 발생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약국들은 유지가 되려면은 또 다음 질문은 약사분들은 아플 때 약을 혼자 만들어서 먹을까요? 만들어서 먹지는 않고요. 약국에 있는 약들을 좀 먹죠. 아무래도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당연하죠. 약이 가진 거 약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라도 좀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아플 때 이제 약을 조제해서 먹거나 이제 있는 약을 일반 약들 중에서 이제 골라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예전에 처음 약국 일을 할 때 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실 약 먹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약사라고 항상 약을 많이 먹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약국에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있는데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약은 심지어 색깔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달을 그런 정보를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알이 커요? 무슨 맛이에요? 써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약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맛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몸이 좀 이상하면은 좀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 몸을 스스로 마루타 같이 테스트를 좀 해보는 그런 경험도 좀 많이 해봤고요. 또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서도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어떤 영양제를 좀 추천을 해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피드백을 좀 받으려는 그런 노력도 아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약사님들은 이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아프면 또 일을 못 하니까 몸살기가 좀 온다. 그럼 바로 또 이제 약국에 있는 이약 저약 챙겨 먹죠. 그래서 잘 쉬고 그러면 또 개선되기도 하고 또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워낙 약국에 이제 약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사님들 좀 그렇죠. 또 어떤 약사님들은 약사들마다도 좀 다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약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약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약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서 그런 건지 한 주먹씩 영양제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는 약사님들도 굉장히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이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약을 이렇게 많이 챙겨 먹는 편이 아닌데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시는 약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약사님들 중에서도 약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 사실에 좀 놀랐었는데 또 다음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 받은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무엇을 위해서 박사 과정을 따신 건가요? 그러니까 학위를 땄는지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저는 제가 이제 전공한 게 약대를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보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건대학원에 들어갔고 또 전공 또한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미생물 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사로서 이제 뭐 어떤 약국에 도움이 되고자 뭐 어떤 제약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박사과정을 간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미생물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가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어떤 감염병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 보건학 쪽으로, 그러니까 약국은 환자들이랑 바로 1대1로 이제 대하면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1대1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 말고 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보건학 쪽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석사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국제기구 이런 데도 관심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WHO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도 좀 이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간 것도 있고요. 예, 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미생물 관련, 감염병 관련 연구를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순수히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녹쟁이들 근무약사 뽑으실 때 보통 어떤 것을 보고 뽑으시나요? 어떤 것을 보고 뽑으시나요? 일단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 보기 전에 보통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님들 이제 구인 광고를 올리면 전화가 오거든요. 예, 전화가 와서 이제 구인 광고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약사 뽑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직 안 뽑았고 뽑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구인 광고 올릴 때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인 정보는 올려놓기 때문에 뭐 그거 이외에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시거나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전화상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나면 이 사람 면접을 봐야겠다, 안 봐야겠다, 1차적으로 좀 걸러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약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월급 얼마 줘요? 뭐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는 약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인 광고 올릴 때는 일반 뭐 회사처럼 연봉이 얼마 이렇게 올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보는 당시에 이제 약사님들과 어떤 근무 시간 뭐 조건들을 이제 보고 면접 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뜸 전화상으로 이제 뭐 월급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조금 면접 보기 싫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근무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의지나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한데, 성실성 뭐 이런 게 더 중요한데, 대뜸 이제 전화상으로 얼마를 달라고, 얼마를 좀 요구한다든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구하고 또 구직을 하고 구인을 하는 그 서로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도 아니죠. 전화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대뜸 뭐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물어보거나 하면은 조금 만나기 싫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 약사님이 어느 정도 성실하구나, 우리 약국에 꼭 오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간을 보는, 그런 간 보는 식의 어떤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좀 씁쓸한 마음도 좀 들고요. 면접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좀 핑계를 대서 면접을 안 보거나, 아니면은
좀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다른 분들 구하게 되면은 뭐 죄송하다고 구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나 뭐 그러죠.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그런 면을 좀 봅니다. 네. 뭐 특별히 어떤 점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약사님들 대부분 대부분 다 일 잘 하시고 똑똑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다 잘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를 꼭 본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금역사를 뽑을 때 보통 그런 걸 좀 물어보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또 약사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후회를 한 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약국 좀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고 그래도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저도 초창기 한 약국을 시작하고 한 5, 6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뭐 약사님들이 평생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임팩트하게 좀 겪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또 이제 사람 사이에서 또 관계에서도 제가 뭐 이런 이제 흑역사를 예전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린 적이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사의 장점이 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이제 경제학과를 나오면 경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뭐 엄하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뭐 어떤 언어를 전공했는데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서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약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한 학문을 좀 습득을 합니다. 뭐 물리, 화학, 생물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약국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직에 갈 수도 있고 또 뭐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약국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사를 차릴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식품 관련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때 수업 들을 때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더 옛날이죠. 뭐 한 80년대, 90년대, 70년대 일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약사들이 뭐 더 많이 했다, 이것저것 다 했다, 뭐 농약도 하고 뭐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약사의 어떤 그 분야가 설 수 있는 땅이 점점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좀 한탄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약사들이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저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대 처음 들어갈 때 나중에 뭐를 하려고 약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듣고 선배들 얘기도 듣고 하면은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자기가 모르던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약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관심이 많은 분야를 찾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들어갈 때
너무 단정 짓지 말아라. 일단 졸업할 때 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학교 다니면서 최대한 좀 다양한 약사로서의 삶을 좀 고민해봐라. 뭐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나 뭐 입니다. 네. 졸업하시고 얼마 후에 개국하셨나요? 저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1년, 그쵸. 1년 정도, 한 약국 2개 정도를 옮기면서, 처음에 하던 약국에서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6개월 정도, 또 다른 데서 하다가, 그리고 개국을 했네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어디죠? 성북구 쪽에 있는 약국이었는데, 예,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신규 약국이었고, 위에 정형외과가 있는 약국이었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권리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약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기억으로 대출 받고 해서 한 3, 4천 정도 예, 대출 받아서 시작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약국을 시작을 했고요. 열심히 했죠, 그때. 막 주말에도 계속 나가서 일하고. 물론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첫 약국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주말도 없이 저녁까지 좀 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국하는 그 시기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리도 워낙 없고 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경우는 내가 돈을 마련해서 어디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집 같은 경우도 뭐 보통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10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 연봉이 얼마면 뭐 몇 년이 걸려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국도 그런 기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빨리 한 케이스죠. 제가 뭐 처음에 약국 개국했을 때만 해도 지금로부터 제가 15년도 뭐 그때 했으니까, 5년도, 2005년도, 6년도 그때 처음 했었으니까, 7년도구나. 제가 5년도에 졸업했으니까 6년도에 처음 약국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오래됐죠? 옛날 얘기니까. 아마 저는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약사 얘기는 아니고 이제 수험생 분이라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그냥 수면제 먹는 게 괜찮을까라고 여쭤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제 먹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말이 수면제지 실제로 수면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면을 해주는 약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몸의 어떤 셔터를 일시적으로 몇 시간 딱 내리는 그런 이제 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힘들면 어쩌다 먹는 건 괜찮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뭔가 리듬을 다시 찾거나 뭐 수면 불면을 치료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드시더라도 수면 리듬을 다시 찾게 좀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라도 다시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목이 좀 요즘 안 좋아서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제는 중독이 되지는 않는데 너무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수면제는 가급적이면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들 병역 특례 얘기가 있는데 그 병역 특례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전문 인력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이랑 좀 다르죠.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원에 가서 군대를 안 가고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받은 다음에
예, 제약회사 같은데 이제 연구원 신분으로 이제 자격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받으면서 군 생활을 대체하는 그런 전문 인력으로 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자리가 점점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자리가 이제 많아서 또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좀 연결을 시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연구실에 들어가면 그거 거의 갈 수 있어. 뭐 이런 그래서 그 연구실에 굉장히 남학생들만 바글바글했던 지원자가 많은 거죠. 왜냐면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석사하고 석사 따면은 회사 가서 전문 인력으로 병역 대체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그런 연구실들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인맥이 많으신 거죠. 어떤 제약회사랑 인맥이 있어서 이제 내가 여기 연구실에서 이제 졸업생들을 회사로 이제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도 줄었고 없다 보니까 괜히 그 전문 인력 하겠다고 석사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리가 이제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냥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처럼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실히 그런 제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찾아보면은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방법들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약대를 낳으면 다 약제병으로 가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약제병은 뭐 이제 의사들처럼 그런 이제 뭐 전문 인력으로 장교로 가는 그런 케이스는 없고 약제병이잖아요. 이게 그런 병과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뭐 그 훈련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적당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런 이제 업무를 보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병이 별도로 약대를 나오면 다 약제병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참고로 이제 수송부대를 나왔고요. 운전병이었는데 이 얘기는 저번에 드렸죠. 제가 이제 IMF 때 그때 이제 힘들어서 군대 가기 어려워서 좀 빨리 가보려고 하다가 공군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갔었습니다. 전혀 약제병이랑은 상관없는 복무를 하다 왔고요.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랑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그 수면제는 이제 처방이 일단 있어야지 되는 약이고요. 전문 의약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추신경에서 이제 딱 차단을 시키는, 그래서 수면제를 드셔보신 분들은, 먹자마자 이제 바로 잠에 드는 효과는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수면 리듬이라고 하면 이제 뭐 렘 수면, 비렘 수면 이걸 뭐 하루에 이제 밤새 몇 번 사이클을 겪어서 이제 보통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 수면제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수면 유도제는 말이 수면 유도제지 수면 유도제의 성분은 대부분 다 알러지 약입니다. 무슨 알러지 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약으로 먹는 감기약을 먹으면 졸렵잖아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콧물약, 그 알러지 약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성분 때문에 항히스타민 때문에 우리가 졸려움을 느끼는 건데 유독 알러지 약들 중에서 그 알러지 약들은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알러지 약들 중에서 이제 유독 잠이 그 부작용 중에 잠을 많이 오게 하는 부작용이 심한 그런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이 약은 그러면 수면 유도제로 먹으면 사람들이 졸려하니까 수면 유도제로 좀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보면 됩니다. 수면 유도제는. 그래서 말이 수면 유도제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성분을 따져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알러지약, 항히스타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는 엄연히 좀 다른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러지약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이용이 돼요. 이게 워낙 알러지약이 뭐 성분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개발도 많이 예전부터 되어 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알러지 약물 중에서는 수면 유도제로 쓰는 성분도 있고요. 또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으로 쓰는 알러지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막 좋아져. 그래서 이 약은 그러면 식욕 촉진제로 개발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식욕 촉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알러지 효과가 있죠. 당연히 알러지 약이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이 알러지 약이 없는데 그 약을 먹어도 알러지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원래는 알러지 약이니까. 그리고 알러지 약이니까 또 졸음이 올 수 있겠죠? 좀 잠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유도제가 알러지 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 식욕 촉진제를 먹게 되면 잠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졸렵고요. 또, 네네. 알러지 효과도 있고, 뭐 그런. 하여튼 알러지 약은 이제 여러 가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수면제 과다 먹고 죽거나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 알러지 약 아니 뭐냐 수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에서 안 깨어나 잠을 자게 하는 약이니까 이제 설정상 이걸 굉장히 많이 먹으면 깊은 잠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메달을 먹는다고 해서 뭐 쉽게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그런 점은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설정이다. 사실 드라마나 이런데 영화나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드라마에서 막 수면제를 먹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설정은 조금은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오리너구리 보니까 이분도 아마 저번에 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뵀던 분들이 또 재방문해 주셔서 더더욱이 감사드립니다. 예. 저번에 뭐 궁금하셨었는데 질문 못 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저의 출퇴근 시간을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약국마다 오픈 시간과 클로즈 시간이 있죠. 저희 약국은 9시부터 9시까지 항상 합니다. 365일 하는 약국이고요. 명절도 합니다. 365일을 다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려 있는 약국인데 뭐 그렇다고 그럼 제가 항상 일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뭐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하루 12시간씩 매일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시는 약사님이 일단 전담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시는 9시까지, 밤 9시까지, 그러니까 좀 늦게 출근하셔서 점심 때쯤 출근하셔서 밤까지 일을 하시는 약사님이 계셔서 그 약사님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밤까지 일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또 뭐 학교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약국이 오전이 좀 바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약국 근무를 좀 하는 편이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이제 업무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출퇴근 시간을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갔다가 점심 먹고 퇴근할 때도 있고요. 점심 약속 있으면 좀 미리 퇴근할 때도 있고요. 뭐 그날 뭐 휴가이시거나 뭐 월차가 있으신 약사님이 있어서 자리가 비면 제가 좀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마감하시는 약사님이 또 휴가시면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요. 주말 또 일하시는 약사님이 뭐 결혼식 있다, 뭐 못 오신다 그러면 또 제가 나가서 주말에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교대로 합니다. 저희 약사님들께서 서로 교대로. 네, 접니다님께서 또 들어오셨네요. 저번에 못 뵌 분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접니다 분께서는 약사가 되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정말 약사가 막 되고 싶어서 약사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때 당시 원래는
제가 눈이 나빴었는데 이게 제가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비행기 운전이었는데 계속 공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죠. 아예 시험을 못 쳤습니다. 왜냐면 눈이 나빠서 못 가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이제 한의대랑 뭐 약대랑 이런 이제 정보를 좀 들었습니다. 주변에 학교 선생님분들, 뭐 지인분들한테 좀 들어서 이런 직업도 있다. 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가 뭐 한의대나 뭐 약대나 다 어쨌든 사람을 좀 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건강과 관련돼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을 좀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약대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더듬어 보면 그래서 이유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 약사가 될 거야. 약사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약사 꼭 되고 싶어. 그래서 약대 갈래. 뭐 그랬던 건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놓친 질문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보면은 저번에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뭐 약대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입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는 참고로 특차로부터 지금도 특차가 있나요? 저는 이제 수능을 보고 지원하는 특차로 이미 합격을 12월 달인가 좀 미리 합격을 해서 저는 좀 다행히 입시 이런 과정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보고 특차 지원해서 그때 합격해서 운전면허 따러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입시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 예. 대학원 오늘도 사실 그 어떤 학교에 가서 뭐 좀 대학원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대학원 가시려면 교수님 그 랩이 중요합니다. 뭐 학교도 중요한데 랩이 중요하거든요. 그 랩에서 그 교수님께서 어떠한 연구를 하시고 어떤 데 관심이 많으시고 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관심 있으시면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거는 그 과마다 TO가 있거든요. TO가 올해는 어떤 연구실에 뭐 2명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1명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지원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괜히 시간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교수님께 컨택을 메일을 쓰든지 해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TO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게 없이 이제 면접을 보거나 하게 되면은 교수님들끼리 저 학생 누가 알아요? 뭐 이러면서 저 학생 어느 연구실 가려고 하는 학생이지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교수님들과 컨택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왔거든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길래. 네네. 그리고 또 내용이 또 질문이 있나요? 약대 졸업 이후에 약사 말고 직업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보통
약대를 나와서 이제 면허를 따죠. 약사 면허를 따면 이제 그 약사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거 따려고 여태까지 다녔는데 이 약사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좀 뭐 그런 면은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 약사 면허를 활용하는 직업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 되겠죠. 근데 그 이외에 뭐 회사라든지 회사에서 약사 면허를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사를 좀 우대해주는 면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 우대라는 것도 예전에는 어떤 뭐 약사 면허증에 대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면허를 뭐 포기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쓰지 않는다면 직업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죠. 뭐 요즘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많이 좀 이슈니까 그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해서 뭐 이런 소셜 이런데 판매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요즘 또 뭐 동물의약품 같은 걸 취급하시는 약사님들도 있고 또 동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동물 관련된 또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약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쪽 일을 하시는 약사님들도 실제로 주변에 계시고 또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혀 상관 뭐 없는 분야가 아니면은 대부분 약대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봤던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직업을 찾으시면 되죠. 예. 그래서 굳이 뭐 꼭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도 라이센스를 뭐 활용하지 않는 직업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뭐 합니다. 예. 또 질문을 한번 제가 볼까요? 놓친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질문들은 대부분 예, 커버한 것 같고요. 질문 들어왔어. 질문이 또 뭐가 있나요? 아, 유튜브 시작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유튜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정보를 또 이게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를 좀 잘못 오해하시거나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와서 이런 부분들을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채널을 운영 중이시긴 하지만 저도 어쨌든 좀 한 목소리를 좀 저희 목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건강기능 식품 이제 사업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또 관심도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인플루언서 이제 분들이랑도 이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판매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한 채널을 통한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도 좀 전달을 하면서 또 나중에도 좋은 제품을 제가 개발하거나 했을 때 그런 정보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된 이유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다행히
꾸준하게 구독자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라이브에서도 많은 이제 반응들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대한 꾸준하게 오래도록 좀 해볼 생각이고요. 예전만큼 그 유튜버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예전만큼 어떤 뭐 수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뭐 번다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어떤 이제 고객이랑 환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1인 어떤 채널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질문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약사 직업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을 받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뭐 매물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2회에 걸쳐서 약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라이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번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아 하는 좀 주제를 정해서 라이브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저도 끝나고 이제 식사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풀리는 이제 전국이라 또 이제 여러분들 뭐 지인분들이랑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